토트넘 허스퍼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공격 전술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 선수를 중심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이 이제 달라진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죠. 이번 본머스와의 경기는 조금 더 중앙지향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케인의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두거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정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그러니까 맨유전에 이어서 동일한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맨유전 경기 내용이 매우 흡족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도 지난 경기와는 조금 가져가는 방식이 달랐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난 경기에도 물론 백스리 빌드업을 조금 가져가긴 했어요. 브렌트포드전에서는 너무 이제 2명만 제외하고 다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래도 맨유전에서 그거를 어느 정도 보완을 했고 이번 경기에는 그게 조금 더 짙어지는 인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포로 선수가 어떻게 보면 조금 밀리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주전으로 낙점되고 로얄 선수가 밀려나는 형태가 됐고요. 사실 공격진 같은 경우에는 히샬리송 선수에 대한 아쉬움들을 얘기 드렸지만 이 경기까지는 기회를 줬거든요. 네, 히샬리송 선수는 여전히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 이제 문제를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해 나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프리시즌부터 이 왼쪽 윙포워드, 특히 양 윙포워드를 사이드라인 쪽으로 벌려서 썼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 경우엔 조금 역할이 제한된다 이런 우려들이 있었으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조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조정 과정이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완전하게 조정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손흥민 선수가 두 경기 모두 슈팅은 거의 별로 없었고요. 물론 뭐 하나 더 늘어나긴 했습니다. 맨유전에 비교해서. 그리고 이제 키패스는 4회. 그러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는 사실상 찬스 메이커입니다. 팀에서 실제적인 도우미 역할 그리고 또 이제 상대 수비를 끌어들여서 거기서 이제 드리블 돌파를 감행을 하거나 드리블 수치도 이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손흥민 선수가 또로 치고 나가는 유형이지 드리블로 제끼는 유형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뭐 맨유전엔 5번 시도해서 3회 성공시켰고 이번 경기도 3회 시도해서 2회 성공시켰고 두 경기 연속 4개의 키패스 이것도 상당히 손흥민 선수가 원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회도 넘기지 못하거든요. 평균적으로는 키패스를. 근데 4회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는 평균치보다도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빅찬스도 2경기 연달아서 한 번씩 기록을 했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점점 더 톱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파울 획득도 2회를 기록하고 또 이제 볼 경합 승률도 생각보다 잘 버텨.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손흥민 선수의 단점이 버티지 못한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 잘 버텨요. 사실 뭐 시키면 다 잘하는구나. 역시 좀 경험이 필요했을 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하면 할수록 좀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경기도 사실은 시작은 왼쪽 윙포워드였지만 후반전 도중에 히샬리송이 빠지면서 스트라이커 최전방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점이 맨유전보다 10분이 더 빨라졌죠. 그러니까 맨유전에는 70분에 그런 교체를 단행을 했었는데 이번 본머스전에는 60분에 이제 그 교체를 단행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 히트맵을 보시면은 왼쪽이 이제 맨유전이고 오른쪽이 본머스전인데 일단은 브렌트포드전보다 맨유전이 조금 더 중앙 쪽으로 많이 온 게 있고 물론 뭐 그 70분 이후부터는 토브 뛴 것도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중앙 쪽으로 온 게 있고 이번 경기는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상당히 그래도 하프 스페이스 쪽에 많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후반전 들어서 톱으로 이동하면서부터 조금 더 이제 프리롤적인 움직임을 가져갔던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전반전에도 하프 스페이스 쪽에 이전보다는 머물면서 박스 안까지 들어간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평균 위치를 보더라도 맨유전에는 기본적으로 어쨌건 간에 측면에 위치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본머스전에는 도리어 손흥민 선수가 가장 위에서 그것도 약간은 하프 스페이스 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히샬리송이 그러니까 톱에서 버텨줬어야 되는데 그걸 영 못해주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도리어 히샬리송은 계속 실수들을 범했고요. 그리고 이제 메디슨의 위치를 보더라도 메디슨 같은 경우가 도리어 이제 약간은 좀 왼쪽 측면으로 치우쳐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프리시즌 때라든지 초반만 하더라도 메디슨 선수가 좀 중앙 쪽으로 전방 쪽으로 이동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영역을 잡아먹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조금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중앙지향적으로 뛰는 흐름이 좀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좀 구체적인 플레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맨유전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윙 플레이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맨유전에 이제 뭐 찬스 메이킹이라던가 슈팅 과정에 관여한 것들을 몇 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머스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맨유전에 이게 그 25분경에 비수마가 이제 롱패스를 준 걸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받아서 이제 드리블로
이제 바란을 제치고 가서는 패스를 줬고, 이걸 이제 사르가 사실 슈팅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터치가 조금 튀면서 다시 패스를 준 거를 클루세스키가 왼발 슈팅을 가져갔으나 골키퍼 정면을 향했던 거였고요. 30분경에는 우도지의 패스를 받아서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이제 그 대각선 전신 패스를 찔러줬고, 박스 안으로 침투에 들어간 사르가 슈팅을 가져간 거를 오나나 골키퍼가 막았고, 다시 이제 사르가 재차 슈팅을 가져갔으나 다시 한번 이제 이번엔 마운트가 막아낸 거였죠. 이거는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조금 박스 안에서 조금 9번에 가까운 역할을 했던 플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우도지가 이제 박스 안까지 들어와가지고 손흥민 선수한테 컷백을 준 거를 손흥민 선수가 수비와 이제 경합 과정에서 버텨내면서 패스를 내준 거를 포로가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이게 크로스바를 강타를 했던 장면이었죠. 52분경에 이것도 다시 이제 측면 플레이인 건데, 메디슨이 이제 측면으로 패스를 준 거를 손흥민 선수가 볼을 끌다가 이제 침투에 들어오는 우도지한테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우도지가 각도 없는 곳에서 슈팅을 가져갔으나 오나나 골키퍼가 발로 선방을 한 거고요. 이것도 이제 측면에서의 플레이인 거죠. 측면에서 이제 메디슨이 장거리 스루 패스를 찔러준 거를 손흥민 선수가 볼을 끌고 가다가, 그러면서 이제 메디슨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메디슨한테 패스 주고 리턴 패스 받아서 손흥민 선수가 다시 컷백을 준 거를 비수마가 받아서 그대로 끌고 가서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게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이 장면까지 보시면은 이제 포로의 슈팅에 골대를 때린 장면을 제외하면 모두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 플레이를 통해서 기회를 창출했어요. 예. 히샬리송이 빠지고 손흥민 선수가 톱으로 올라서면서 두 번째 골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기점 역할을 담당을 한 건데, 이게 전형적인 9번들이 하는 역할인 거죠. 패스를 등진 상태에서 로메로의 긴 패스를 받아서는 패스를 피딩을 해준다라고 하죠. 뒤로 이렇게 내줬고, 이걸 이제 메디슨이 측면으로 패스를 준 거를 페리시치가 받아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연결한 게 이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맞고 자책골로 연결된 거였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가 좀 이제 포스트 플레이를 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맨유전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공격 시퀀스 관여가 7회로 이제 메디슨 그리고 파페사르와 함께 공동 1위였는데요.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는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손흥민 선수가 공격 시퀀스 관여에서 슈팅은 한 번이었다. 4번이 찬스 메이킹이었고 2번은 빌드업 과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메디슨은 슈팅 2번에 이제 빌드업 과정에 5번. 근데 이제 키패스는 없었죠. 메디슨이 이제 플레이메이커를 기대하고 영입한 선수인데 오히려 슈팅을 메디슨이 하고 손흥민 선수가 키패스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본머스전에 이게 조금 더 두드러졌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전진 패스를 준 거를 이제 메디슨이 슈팅을 가져간 거를 골키퍼가 막았고, 이를 이제 히샬리송이 다시 이제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것도 막힌 장면이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측면 플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메디슨의 전진 패스를 받아서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드리블을 치고서 박스 안까지 들어왔다가 이제 컷백을 준 거를 사르가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골키퍼한테 막힌 장면이었고요. 이거는 전형적인 약간 조금 케인을 연상시키는 플레이였죠. 손흥민 선수가 박스, 그것도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페리시치의 패스를 받은 우도지가 이제 드리블로 컵 치고 쭉 오다가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원터치 패스를 준 거를 우도지가 다시 이제 땅볼 크로스 슬라이딩으로 연결을 해준 거를 골문 앞으로 세도에 들어오던 클루세스키가 방향을 바꾸는 슈팅으로 골을 넣은 장면이었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가 기점 플레이를 하게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돌려주는 패스, 이게 바로 케인이 9번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했던 그런 역할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는 페리시치가 측면으로 패스를 준 거를 클루세스키가 손흥민 선수한테 횡패스를 줬고, 박스 안에 있는 손흥민 선수한테 줬고, 손흥민 선수가 수비 2명이랑 경합 과정에서 버텨내면서, 이거 전형적인 9번 플레이어들이 하는 거잖아요. 예. 버텨내면서 뒤로 패스를 내준 거를 벤 데이비스가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게 크로스바를 넘어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하프라인 바로 위쪽에서 장거리 스루 패스에 찔러준 거를 페리시치가 이제 슈팅을 가져간 게 골대를 살짝 빗나갔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 조금 케인이 연상되는 플레이였죠. 네, 어떻게 보면 케인 빙의 플레이어. 사실 손흥민 선수가 케인의 이런 패스를 잘 받아먹던 선수인데 또 그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본인이 그 자리에 가서 그 역할을 하는 것도 능숙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머스전은 보시면은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측면 플레이에 의해서 찬스 메이킹을 한 거는 한 번이었거든요. 나머지는 다 조금은 중앙 쪽에 위치하면서 찔러주거나 아니면 버티다가 내주거나 이거를 전반전부터 그런 플레이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공격 시퀀스 관여 9회로 양팀 모두 통틀어서 최다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슈팅은 2번이었으나 이제 찬스 메이킹 4회에 또 이제 빌드업 관여가 이제 3번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내주는 플레이 같은 것들이 이제 되는 거죠. 예, 게다가 맨유전에 이어 이번 경기도 양팀 통틀어 키패스, 찬스 메이킹 1위를 기록한 게 손흥민 선수였고요. 네. 반면에 이제 메디슨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에도 찬스 메이킹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슈팅 4회로 가장 많은 슈팅을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약간 조금 손흥민 선수가 도리어 최전방에 있긴 하지만은 버텨주면서 동료들이 들어가는 거에 맞춰서 패스를 찔러주는 장면들이 은근 많았다는 거예요. 네, 사실 좀 재밌는 게 이게 역습 상황에서 분명히 손흥민 선수의 속도를 활용한 그런 플레이들이 나오는데 지금 토트넘이 역습보다는 조금 이제 지공 상태에서 플레이한 상황들이 많은데 이때 히샬리송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걸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됐고 그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가 또 팀의 득점원이니까 상대 수비의 견제를 받는 가운데 미끼 역할을 좀 한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패스 네트워크인 건데요. 손흥민 선수 메디슨한테 준 패스들인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하나 팩패스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슈팅을 할 수 있는 지점으로 전진 패스를 2번 찔러줬고, 횡 패스를 1번 준 거예요. 예, 사실 이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사이드 플레이가 아니라 중앙 지역에서 이제 전진 패스를 해주는 부분. 사이드로 빠져있지 않다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죠. 다만, 사이드로 빠져있지 않음에도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하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조금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요. 일단은 히샬리송이 먼저 살아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우선 과제는. 안 그러면은 지금 손흥민 선수한테 너무 많은 과부하가 저는 걸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손흥민 선수는 어쨌건 간에 슈팅에 강점이 있는 선수인데 그걸 지금 거의 못 가져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가 개막전부터 지금까지 슈팅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손흥민 선수가.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슈팅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동료들도 조금은 도와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 이제 손케 라인의 무서운 점은 케인이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찔러주는 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또 손흥민 선수도 리턴 패스를 줘가지고 둘이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합작했고 둘이 도움 준 게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있어야지 상대팀도 막기가 힘든 거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손흥민 선수만 찔러주고 메디슨은 리턴이 오지 않으면은 그거는 조금 결국은 너무 패턴이 보이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메디슨 선수 지금까지 진짜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저 솔직히 말하면 메디슨 선수가 이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은 조금 패스를 줘야 될 타이밍에도 슈팅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70분 경이었죠. 호이비에르가 전진 패스를 준 과정에서 이제 메디슨이 볼을 끌고 가다가 손흥민 선수가 좋은 위치로 움직여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패스를 줬으면은 여기서 이제 골이 될 수 있었는데 메디슨 선수가 그냥 그대로 슈팅을 가져갔죠. 근데 이게 골대를 빗나갔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서 유일하게 이때가 막 화를 냈어요. 예, 사실 주장이 됐기 때문에 좀 본인이 양보도 하고 이타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또 팀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여기는 물론 뭐 메디슨이 슈팅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골을 넣었으니까 좀 양보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 손케 조어였다면 물론 케인도 솔직히 욕심 많이 부리긴 했어요. 하지만 한 경기에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손흥민 선수가 골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었는데 요건 좀 너무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땅을 치면서 또 메디슨을 직접 보면서 네. 왜 안 줬어 하니까 메디슨도 약간 멋쩍어하는 표정을 짓는 게 나왔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발전하게 된다면은 근데 이제 시즌 초반이잖아요. 당연히 발이 조금은 아직은 손케라인처럼 맞으려면 이거는 몇 년 숙성된 겁니다. 예, 사실 메디슨도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그쵸. 그 표정 보니까 미안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뭐 손케라인은 7년 이상 그쵸. 숙성된 눈도 안 봐도 되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갈수록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간에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처음에는 너무 손흥민 선수를 측면에만 뛰게 하는 그게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갈수록 조금씩 변화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수들 간의 동선이라던가 아니면 삼각대형이라던가 특히 이제 그 손흥민, 메디슨, 우도지 여기서 이제 왼쪽에서 삼각구도는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더 발전하지 않을까. 다만 이게 최전방 공격수를 구하든지 아니면은 측면에
뭐 다른 선수를 보강을 해서 손흥민 선수를 정말 9번으로 쓰던지 이거는 조금은 빨리 정해질 필요성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안 그러면은 또 계속 변화할 거 아니에요. 예, 뭐 물론 네. 페리치 선수도 이제 손흥민 선수랑 합이 잘 맞고 있긴 한데 네. 손패쿨로 하냐? 요건 조금 또 우려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리시치가 나이가 있다 예. 보니까 예. 사실 또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축구에 살짝 아쉬운 점 하나를 얘기하자면요. 너무 많은 활동량을 요구해요. 특히, 선수들한테. 전반전에 좀 오버페이스를 많이 예, 해요. 그러다 보니까 60분이 지나면은 선수들이 녹초가 된 게 보여요. 특히 이번 본머스전에 그게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우도지가 쓰러지는 장면도 있었는데,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막판에는 거의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그래서 이제 미드필더들부터 빼줬잖아요.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는. 이렇게 계속 경기들을 시즌 끝까지 끌고 가면은, 그러면은 선수들이 지칠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페리시치를 선발로 쓰기는 조금은 거기에는 그쵸.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아니면 측면 자원을 영입해서 손흥민을 그냥 9번으로 활용을 하던지 아니면은 확실한 9번을 영입해서 손흥민 선수를 측면에 쓰되 조금은 또 이제 그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형태로 그러면서 또 이제 메디슨과 조금 더 약속된 플레이들을 조금 더 만들어 나가던지 이 부분은 조금 개선될 필요성은 있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시야성 어떻게 되나요? 히샬송은 일단은 저는 진짜 벤치로 내리는 게 맞다라고 봐요. 지금 그러니까 히샬송은 자신감이 떨어진 게 너무 보여요. 그러니까 와, 그 공 밟고 넘어진 장면은 이거는 진짜 축구 선수로서 나올 수 없는 장면인 거거든요. 예. 8월 30일 수요일 새벽 3시 45분 풀럼과의 이 리그컵 카라바오컵 2라운드 경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시라손 선수는 이 경기를 오히려 뛰어서 좀 자신감을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풀럼도 상당히 잘해주고 있죠. 예. 아스널과도 무승부를 거둔 팀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정이 되긴 할 겁니다. 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뭐 사실 보머스전 마치고 로테이션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풀럼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또 어떤 구성으로 경기를 하게 될지 또 손흥민 선수는 이 경기에서는 첫 공격 포인트를 좀 올릴 수 있을지 앞으로 이어질 토트넘 허스퍼와 손흥민 선수의 소식도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